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김정은이 확신을 한 것은 한국은 이제 자기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이고, 이때까지 긴가민가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 두 번째, 문 대통령이 자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보다도 우리 쪽이 더 하고 싶어 한다, 안달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미국이 걱정해온 대로 평창올림픽이 하이제크 납치돼 간 겁니다. 송두리째 평양에 있는 김정은에게 상납하는 꼴이 됐습니다. 김여정을 비롯한 대표단들이 한국을 떠난 후 11일 평창 김정은 전용기로 죄송합니다. 계속 평창이 나오는데, 평양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환영하려고 나온 무리들을 보면은 얼마나 큰 개가를 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민무력부장, 외무상, 당 부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 인민보안상, 북한에서 김정은을 받들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요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김여정 왔을 때 차관 장관 하나 나가는 것과도 이때까지 우리가 외국 손님 혹은 밖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 어떤 의전도 넘어선다고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쇼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창에 가서 자기들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명된 게 바로 노동신문에 어떻게 때렸습니까? 김여정이 문 대통령과 있는 장면을 대서특필하고 일면에 크게 김여정이 계속 경호원, 청와대 경호원, 국정원, 경찰들에 의해 수호를 받으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홍보를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은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대화와 평화와 협력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여정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오실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고 환희와 기쁨에 차서 맞이했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던 남자가 자기를 겉들도 보도 않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애 편지를 들고 온 것처럼 황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태도였는데, 그것조차도 쇼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어요. 북한 대표단이 오기 사흘 전에 통일부에서 비공개의 7억 3천만 원의 돈을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 남북한의 관계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전문가들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3억 3천여만 원을 배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산가족을 상봉시키기 위한 자료 찾고 신원 파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해서 또 4억여 원의 돈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얘기가 없었다면,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면 그 뚱딴지같이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표단들이 오기 전에 사흘 전에 느닷없이 그것도 비공개로 후닥닥 이 돈을 챙겨둘 이유가 없죠. 도대체 우리 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존재는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 용어입니까? 북쪽이 만든 용어예요.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민족이라는 유령 팬텀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상들을 보이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먼저 공연한 장소를 봅시다. 이 뭐 어떤 조선일보에 보인 문화부 차장도 그 같은 글을 썼는데, 강릉 아트센터에서 8일날 전야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 강릉이 어딥니까? 96년, 92년도 사실 잠수함 침투가 있었고, 96년 잠수함 침투 때문에 그걸 소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죽었습니까? 11명이 죽었습니다. 11명만 죽었습니까? 예? 27명이 다쳤어요. 왜 하필 강릉이냐고요? 그걸 생각이라도 하고 지금 어레인지를 한 건지, 이것부터 북한 술수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11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이라는 노래를 개사를 해서 현송월이가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난파간첩 문세강에 의해가 총탄을 맞은 사람입니다.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고, 이런 장소를 북한이 와서 퍼포먼스를 하도록,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백두와 한라까지 내 조국이라는 이 노래는 2013년 광명성 3호를 성공적으로 날려보낸 후에 김정은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연한 곡입니다. 현송월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감격을 해서 김영남이 눈물을 흘린 건 이해를 하지만, 뭐 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번이나 앙코르를 부르짖어요. 뭐 앙코르는 무슨 뜻입니까? 유경수 3번 죽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북쪽이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것과 똑같은 식으로 해오름 극장에 와서 남쪽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저격하라고 앙코르를 부른 겁니까? 도대체 이런 장소를 어레인지 한 것 자체가 맹탕이거나, 아니면 북쪽이 원하는 대로, 북쪽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북쪽의 비위를 맞추고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선택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숙소 한번 보십시다. 어디서 머물렀어요? 워크힐 호텔에서 머물렀답니다. 워크힐이 무슨 이름, 월터 워크힐 장군이에요. (6.25가) 터지자 인천 상륙작전 메카스와 같이 하고 1950년 한국 땅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북계의 남침에 맞서서 싸우다가 한국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정신과 취업을 기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워크힐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북한 예술단원들이 자도록 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다른 한적한 곳이 좋다, 뭐 다른 호텔에 비해서 어쩌고, 시설이 어쩌고, 온갖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냐고요? 왜 하필 강릉이고, 왜 하필 해오름 극장이고, 왜 하필 워크힐이냐고요?
이곳이 다 어떤 곳입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반공사상을 혹은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운 장군이 돌아가신 이름을 따서 지은 호텔, 나라의 국모가 난파 간첩에 의해서 저격당한 곳, 우리나라 국민과 군인이 북괴의 잠수함 침투에 대항해서 맞서다가 목숨을 잃고 부상당한 곳, 꼭 이런 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분수를 좀 지키십시오. 그 현송월이 노래가 대단하다 손치더라도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3번을 앙코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감상과 개인적인 감상과 자기의 공인이라는, 이게 그냥 좋은 친구를 만나서 흥겨운 분위기에서 소담을 나누고 인간적인 얘기를 나누는 장소가 아닙니다. 납득이 안 가요. 이 전부 우리 민족이라는 유령에 갇혀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조차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다음 한번 봅시다. 누가 또 우리 민족이라는 데 홀려있냐? 수도 없이 언급이 됐습니다. 지난 1월에 한미 군사훈련을 뒤로 미룬다라고 미국이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는 합의해 준 적 없고 올림픽과 훈련이 겹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미국도 올림픽 직후에 한미 훈련하도록 양보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뭉개고 있어요. 3월 25일 이후에 바로 훈련을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8번이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한미 군사훈련 예정대로 갑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양국이 합의해서 미루었다는 그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라는 겁니다. 무슨 애매모호한, 아무리 총리님이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인 출신이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 정말 알아듣기 힘들어요.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이쯤 되면은 누가 제일 신납니까? 문정인 특보죠. 대통령의 선생이라는 분, 외교 안보 통일. 내가 뭐라고 했지?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8월달까지 미뤄가지고 (4월달) 시작하는 거를 구태하고 8월 또 할 게 아니라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을 다 8월달 얼지 포커스, 얼지 프리덤 훈련하고 같이 합쳐서 해라 라고 얘기했잖아. 내 말대로 돼가지? 내가 다 해안이 있는 거야 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이런 태도를 보고 북한이 올림픽을 하이제킹, 인질로 잡는 게 아니라, 납치해가는 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평창올림픽을 북한에게 상납하고 평창올림픽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지기를 원한 것처럼 미국 눈에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하면은 한미동맹 끝낼 수 있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어로 얼티미텀, 마지막 경고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대통령 특보에게도, 통일부 장관에게도, 외무부 장관에게도, 심지어 국방부 장관에게도 안 들립니다. 뭐 때문에? 우리 민족이라는 유령에 홀려가지고 국방부 장관 몇 번 바른 소리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을 좀 가져라. 정무 감각이 없구나.
라고 핀잔을 주니 쑥 들어갔어요. 올림픽 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35 들여오는 전투기 들여오는 거 발표하지 마. 북한 자극하니까. 참수작전 같은 용어는 아예 끄집어내지도 마. 북한 자극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에 대한 걸 가지고 올림픽은 외교라고 하지만 뭡니까? 잔치입니다. 체력을 겨루는 경기장입니다. 정치장이 아니에요. 이걸 정치적인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북한 자극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F-35 도입될 때도 얘기 안 하고 참수작전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주당 외교안보 통일 상임위 간사라는 분은 한미 군사훈련 하더라도 앞으로는 참수작전이니 침투작전이니 공격형의 훈련은 하지 말고 방어형 중심의 훈련으로 바꿔가야 된다. 외교통일위원회 같으면은 외교 통일만 얘기하세요. 국방에 대해서 뭘 알아요? 왜 국방까지 나서서 간섭을 해요? 한미 군사훈련은 통일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에요. 군사 문제입니다. 진하게나 다 얘기하면은 그게 먹혀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좀 알고 계세요. 또 봅시다. 교과서 지필 기준 한번 봅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북한의 남침, 북한의 유교 남침, 북한 체제 세습, 북한 인권 같은 용어는 다 빼라. 왜 뺐느냐고 물으니까 교과서 지필 기준을 최소화, 간소화해서 지필진들이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자율권을 주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유교 남침을 꼭 안 써도 북한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전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꼭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교과서를 쓰는 필지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아닙니다. 자기의 감성과 느끼는 것에 따라서 자율권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 상상의 나래를 편 내용을 가지고 줄거리를 잡아서 시로 표현하거나 소설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소설처럼 시처럼 쓰라고 하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합니다. 그거 하려고 역사 바로 세우게 합니까? 그거 하려고 특별 청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개헌합니까? 그래서 5.18 민주화 항쟁, 6월 항쟁, 부마 사태, 촛불 시민혁명을 헌법에 넣자고요? 왜 새마을운동을 안 넣습니까? 왜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합니까?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리셔플 시키고 바로 잡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꼬락서니가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안다고요? 다 아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유령 같은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실제가 어딨냐고요. 유림 민족은 북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라는 가지고 남쪽을 홀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데 우리가 왜 덩달아 우리 민족이에요. 간설계 다 내놓고. 역사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고쳐 쓰는 것은 국가의 주체성,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자존심을 다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음 또 봅시다. 평창올림픽이 오랜 퍼포먼스를 선보인 인텔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의 마인과 같은 이런 기업의 홍보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림픽 유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림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원을, 자금을 댄 핵심 인물들입니다. 1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올림픽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세금을 엄청나게 더 뽑아가지고 갔겠죠. 근데 이 올림픽 개최하는데 국가에서 발표한 건 뭡니까? 이 올림픽은 문화의 장이고 경제의 장이고 창조의 장이고 화합의 장이고 미래를 위한 발전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경제의 장인데, 그리고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올림픽이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수조 원이 넘는다고 계속 홍보해 왔어요. 근데 수조 원이 넘는 이 파급 효과를 갖도록 그들이 싫다 해도, 기업원들이 싫다 해도 끌어내가지고 제일 앞쪽에 앉히고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관을 열어서 홍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삼성이 뭐 홍보관 열어놓고 개관식에도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삼성맨이라도 가고 싶겠어요? 사람을 기를 죽이는 것도 분수가 있지. 올림픽을 실질적으로 유치하거나 이걸 가능하게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막대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자본금을 댄, 자금을 댄 이건희, 그리고 올림픽이 되도록 위원장으로 끌고 가던 조양호, 전부 다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내가 기업 총수라도 여기 오라 해도 가기 싫을 겁니다. 약 주고 병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웃고 뒤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소설가도 부르고 마칼럼니스도 불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놓으면서 정작 잔치가 가능하도록 해준 사람은 부르지도 않아요. 분명히 그 소설가는 마칼럼니스트는 우리 민족이라는 말에 흥분하고 광분하고 그의 전부를 거는, 그게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거기에 초대됐겠지. 다음 또 봅시다. 국정원에 사법개혁한다면서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대공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국정원이 대공수사는 하지 말고 뭘 하라? 우리 민족 하나 되도록 나서라는 게 국정원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김여정이가 오게 하고 이 밑에 일을 한 전부가 국정원장이 한 거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게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CIA가 러시아 스파이를 불러가지고 미국에 와서 모든 정보를 빼가고 미국의 약점을 알고 이렇게 하도록 끌어들이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남북관계 화해협력에 대한 공헌을 세운 위인이 아니라 반역이에요. 반역. 국정원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서훈국장의 공로가 없이는 이게 어려웠다고? 청와대에서 김여정, 김영남이 찾아왔을 때 우리 척에 앉힌 사람들 누구예요? 서훈국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요. 그리고 조 장관과 서훈 원장을 가르치면서 북쪽에 문 대통령이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남북관계를 빨리 개선하고 화합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남북 간 아니라 그리고 대외관계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3억 원 이상을 배정해 놓은 것도 다 이런 걸 계산하고 비밀리에 비공개에 배정해 놓은 겁니다. 뭐 나서서 어떻게 해요? 뭐 특사로 문정인 특사를 보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보내가 한국이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 얘기하도록 설득을 시킨다? 펜스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대화에 나서자면은 미국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비핵화 얘기가 안 나오면은 안 한다고 미국은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북한 대표단이 와 있으면서 공연에도 몇 차례 같이 앉고 리셉션에도 앉고 만찬에도 같이 자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핵이라는 단어 한 번 끄집어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혹시나 이것이 호호 불고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 불이 꺼질까봐 쩔쩔매면서 이런 꼴을 다 보여줬는데 국가안보실장을 영어 잘한다고 국가안보실장을 보내가지고 매티스를 만나라, 틸러슨을 만나라, 맥메스트를 만나라.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미국에 그 사람들이 앉아가 그래 알았어. 미국의 답은 빤합니다. 한미동맹이 깨져도 한미동맹을 깨는 것보다도 남북한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남북 정상회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희들이 확고하다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북한과 단독으로 얘기하겠다. 분명히 그런 답이 나올 겁니다. 대화를 하되 북한 비핵화 얘기가 안 나오면 대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전제가 달라요. 이 정부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반도는 평화롭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이 도리어 한반도에서 안정점을 찾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비핵화 얘기 안 하고 대화부터 하자.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비핵화 문제도 해결될 거다. 김정은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30몇 살의 젊은 지도자가 전 세계의 전 세계 국방비의 2분의 1을 쓰는 미국을 깔보고 행동을 하고 있는,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배짱, 그런 협박, 그런 야망을 가진 북한 지도자가 김정은입니다. 우리 페이스대로 끌어온다고요.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써서 그 유령에 흘려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전석에 앉는다고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알고 착각을 얘기해야 됩니다. 도대체가 민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5,150만의 국민들의 안보, 생활, 경제, 번영, 더 나아가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우리 민족이라는 실체가 뭐냐고요? 북쪽이 남쪽의 친북 좌파들을 홀릴 때에 가장 감성적으로 쓰는, 그리고 북한 자체의 체제 단결과 북한식의 한반도 통일을 끌고 가고 유일 영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뇌작용을 하는 단어로 끊임없이 쓰는 게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그건 그쪽 용어예요. 민족이라는 건 그쪽 용어입니다. 도대체 이산가족 만나는 그조차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북쪽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모 장관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그 얘기를 밖에 나가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 장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는데 협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생존자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통신시설이 우리만큼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망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독재체제에서 유일영도체제에서 인민 하나하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를 다 파악하고 통제하는 김정은 체제에서 누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 쪽하고 이산가족 회담을 할 수 없다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북쪽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가야, 이제 3월달 되면 올림픽 끝나자마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올림픽 끝나자가 아니라 본 올림픽은 본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하는 동안은 북쪽과 남북 정상회담,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친서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 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도록 북쪽에 오라고 얘기한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하라고 지시한 것도 끝까지 분위기를 보고 김정은이 지시를 했을 겁니다. 정신없습니다. 지금 잔치 됐어요. 잔치 났어요. 경사 났어요. 잔치 벌어졌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촛불 꺼지면 안 된다. 영어로 말해서 How about Korean people? How about our nation?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됐냐?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됐냐? How about US-Korean alliance?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냐? 아, 그거 뒷전이야. 그럼 뭐 그래 중요하냐? 우리 민족끼리 먼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이 전부 박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오는 주춧돌이 되어온
한미동맹보다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체도 없어요. 실체도 없어요. 실체도 없다고. 이제 곧 불어올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교과서가 어떻게 됐든 개헌이 어떻게 됐든 최저임금이 어떻게 됐든 주택 제도가 어떻게 안정화됐든 다 청년 실업이 어떻게 됐든 뒷전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됐든 미국은 과연 이렇게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하이제킹, 납치해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한국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에 납치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이 상황을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태풍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감사합니다.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오늘 좀 출발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